그 다음 13번 문제. 자, 최고차 항의 개수가 2인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얘는 항등식이고요. 다시 위에서 fx는 최고차 항의 개수가 2인 다항식이야. 몇 차식인지는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fx는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요거는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fx를 인수분해해서 표현하면 x 플러스 1 이렇게 곱하기 뭐뭐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다시 가로 가볼게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조건을 가지고 fx를 알아내는 게 관건인 거죠. 다시 fx는 최고차 항의 개수가 2인 다항식이라 그랬어요. 아직 몇 차식인지는 몰라. 그래서 대충 이 fx가 뭔진 모르는데 대충 x의 n제곱, n차식이라고 상상해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다시 왼쪽은 x의 n제곱 곱하기 x의 제곱이니까 왼쪽은 x의 n 플러스 2제곱이 있는 거지. 그쵸? 물론 최고차 항의 개수가 2인 fx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x의 n제곱 이렇게 시작되는 게 맞지만 우리는 이런 개수를 찾는 게 아니고 차수를 찾는 거니까 간단하게 x의 n제곱으로만 놨어요. 그래서 좌변은 x의 n 플러스 2제곱이 되는 거고 우변은요? 우변은 fx의 제곱이야. 이 x 위치 있죠? x 위치에 x의 제곱이 오고 그걸 다시 n제곱한 거예요. 그럼 얘는 x의 제곱의 n제곱이니까 x의 2n제곱 이런 느낌이겠지. 그쵸? 그래서 얘랑 좌변이랑 우변이랑 같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n 플러스 2랑 2n이랑 같을 수도 있고 이거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할게요. n 플러스 2하고 2n하고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요. 지금 차수가 여기가 2n이지만 x의 세제곱 얘가 더 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n이 얼마면? 1이면. 그쵸? n이 1이면 여기가 x의 제곱이고 얘가 x의 세제곱이니까 얘가 차수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n 플러스 2가 3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얘가 3이 될 수도 있어. 이때는 n이 얼마야? 1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n이 1이면 여기는 왼쪽은 x의 세제곱 3차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은 여기가 x의 n제곱이고 n 대신에 1 대입하면 여기가 x의 제곱이고 얘가 x의 세제곱이 돼서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때는 1차 방정식 풀어주면 n이 2가 되는 거죠. 이런 느낌인 거지. 그치? 그래서 정확하게 풀면 n이 1일 때와 n이 2일 때로 나눠서 푸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이제 n1이란 얘기는 fx가 1차식이란 얘기잖아. 그치? 1차식인 거를 솔직히 내지는 않겠지. 그죠? 그래서 아닌 거 먼저 2번 먼저 해볼게요. 1차식을 내지는 않겠죠. 만약에 n이 1이라면 n이 1이면 fx는 최고차 항의 개수가 2인 1차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얘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fx는 최고차 항의 개수가 2고 1차식이고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고 그럼 fx는 2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전개까지 2x 플러스 2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됐어요. 근데 거기다가 x제곱을 곱하고 3을 더하고 그게 좌변이야. 그럼 여기에 x제곱 곱하면은 2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3 이 좌변이 되는 거고 우변은 x의 제곱 그랬으니까 여기에 x제곱 들어가는 거지. 그럼 2x제곱 더하기 2가 되겠네요. 그 플러스 5x 세제곱이 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을 해야 되니까 이 식이 과연 항등식이 될 수 있겠냐 이거지. 네, 그렇게 되면 왼쪽은 2x 세제곱이고 오른쪽은 5x 세제곱이기 때문에 개수 비교법을 쓰면 이게 안 맞아. 그치? 항등식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아예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안 맞지? 그래서 n이 1이 될 수는 없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풀면. 솔직히 시험 시간이면은 1차식이 아니겠지, 그지? 1차식 아니고 이거 n에다가 1 넣어서 1차식 만들어서 하면 이런 것들 5x 세제곱 아니면 뭐 플러스 3 마이너스 2x 제곱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 개수가 안 맞겠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뭐 단정 짓는다고 해야 되나요? 1차식은 아니겠지. 단정 짓고 넘어가겠지, 현실적으로는. 그냥 지금 해설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1번으로 가야 돼. 이렇게. 만약에 n이 2라면 차수가 요거랑 같은 거야. 차수가 얘가 더 작은 거죠. n이 2가 돼. 2 대입하면 얘가 x의 4제곱 4차식이고 여기도 2 곱하기 2니까 4차식이고 맞는 거야. 그럼 다시 fx는 잠깐만요. 지금 fx가 n이 2잖아. 그리고 fx를 우리가 n이 2라고 했으니까 2차식이라고, 그죠? 2차식이라고 가정한 거죠. 1번이. fx는 2차식인 거예요. n이 1이면 1차식 안 됐고, 두 번째가 n이 2라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n이 2가 되면서 fx는 2차식이고, 최고차 한계수가 2인 2차식 fx 그랬고,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어. 그랬으니까 fx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고, 곱하기 최고차 한계수가 2인 다항식 그랬으니까 2x로 출발을 해야겠지. 플러스 여기는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플러스 k. 그럼 다시 k 찾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fx를 이렇게 놓고 이거를 다시 조건 가에다가 넣어서 항등식 개념, 개수 비교법으로 문제를 풀 거다 이거야. 됐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합시다 그냥. 전개하면 2x의 제곱이고요. 여기 2x, kx, k 플러스 2x 이렇게 쓰면 되겠죠? 더하기 k, 이게 이제 fx가 되는 거고, 좌변 fx에다가 x제곱을 곱하라 그랬어. 그럼 여기에 x제곱 쫙 분배. 그럼 2x의 4제곱 더하기 k 플러스 2 x의 세제곱 더하기 kx제곱, 이게 여기까지 더하기 3까지 써야 되는 거죠. 더하기 3는 우변은 x 위치에 x제곱을 넣은 거예요. 여기에 x제곱. 그러니까 x제곱의 제곱이니까 x의 4제곱이겠죠? 2x의 4제곱 더하기 k 플러스 2 곱하기 x 위치에다가 x제곱을 넣은 거라고. 더하기 k까지 이렇게. 됐죠? 다시 이만큼이 fx제곱이라고요. 이렇게. 그럼 더하기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까지 쓸게요. 그래서 얘가 좌변이고 얘가 우변이고 해서 개수비교법으로 문제를 풀라고. 그럼 2x의 제곱, 2x의 제곱 똑같잖아. 아까 여기서는 안 똑같았잖아. 그죠? 2x의 제곱, 2x의 제곱 똑같고, 다음 3차 항의 개수 k 플러스 2죠. k 플러스 2하고 우변에서 3차 항 개수 5x 세제곱이니까 5잖아. 그러니까 k 플러스 2가 5가 되면 되겠네. 즉 k가 얼마가 되면 돼? 3이 되면 된다 이거지. 이렇게. 됐죠? 그래서 k 대신에 3을 대입해서 fx를 얻어낸 거야. 따라서 fx는 x 플러스 1 곱하기 2x 플러스 3 이라고 하는 2차식인 거고, 문제는 뭐였어요? 이 f값이 0이 나오는 그런 x값을 찾아라 이거죠? 는 0 이거네요. 따라서 x는 이게 이제 a값이 되는 거겠지. x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 이거예요. 요거 두 개가 이제 a값이 되는 거죠. 그 a값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분의 5, 1번이 답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k값을 찾아낸 게 x세제곱을 가지고 찾아낸 거죠. x제곱도 맞는지 확인해 봐야 돼.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여기 지금 kx제곱 좌변이에요. k 대신에 3 집어넣으면 좌변은 3x제곱이 있는 거고요. 우변도 k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그럼 여기 2x제곱 사라지고 우변도 kx제곱이 있는 거죠. kx제곱 똑같네. 그치? 그 다음에 상수항 1차항은 없고요. 상수항 k는 3 다 맞는 거지? 이렇게. 됐지? 오케이.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14번 갈게요.
14번 222의 10제곱 이거를 55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거의 문제집마다 이제 실려있는 난이도는 이게 쉬운 건 아니죠. 그죠? 문제집마다 실려 있어가지고 자 풀어볼게요. 222의 10제곱 222를 10번 곱하라고 낸 건 아니겠지. 그지? 이거를 55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만 구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만. 그래서 222를 55로 먼저 나누는 거예요. 나머지만 구할 거야. 나머지만. 그래서 222 나누기 55 하면은 55 곱하기 4가 220이잖아요. 그지? 222에서 220을 빼면 나머지가 2가 되는 거죠. 나머지 땡땡 2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222의 10제곱을 5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건데 222를 10제곱하기 전에 일단 222를 5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나와. 그래서 그 2의 나머지 2의 10제곱만 계산을 하겠다 그 얘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2의 10제곱이면 얼마야? 1024죠? 1024를 55로 나눈 나머지.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1024 나누기 55. 이렇게 해주면은 2 하면 110이니까 안 되지. 1이네? 55. 빼주면 얼마야? 474인가요? 빡세네. 474. 55 곱하기 59, 45 안 되지. 8이죠? 8. 그럼 55 곱하기 8 하면 440 이렇게 나오나요? 오케이. 따라서 나머지는 얼마? 34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보기 중에 답은 네, 3번이 되겠네요. 답이 3번이 맞고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이 공부를 했을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조금 불안해. 그래서 요거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222의 10제곱인데 222를 50으로 나누고 나머지가 2고 2의 10제곱 1024를 50으로 나눈 게 나머지다. 이게 무슨 얘기냐. 222를 50으로 나누면 몫이 4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22는 검산식을 쓰면요. 55 곱하기 4, 난 플러스 나머지 2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222에 10제곱 그랬지? 양변에 다시 이런 식으로 10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오른쪽 형태를 보면 55 곱하기 4 있죠? 55 곱하기 4 더하기 2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형태가 a 더하기 2의 10제곱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55 곱하기 4를 a로 바꾸요. 이거 옆에 있는 2는 그냥 갖다 쓴 거예요. a 플러스 2의 10제곱이면은 이거는 전개하잖아요. a의 10제곱이 나와 이렇게. 그쵸? 분명히 곱셈 공식은 모르지만 그죠? 10제곱 공식은 안 배웠잖아. 곱셈 공식은 모르지만 a 플러스 2를 10제곱하면은 분명히 a의 10제곱이 있을 거예요. 플러스 뭐뭐뭐뭐 a의 9제곱 이렇게 있을 거라고. 뭐뭐뭐뭐 a의 9제곱. 됐어요? 그냥 플러스 뭐뭐뭐뭐 a의 8제곱 이렇게 있을 거고. 됐어? 7제곱 땡땡땡 6제곱 5제곱 4제곱 3제곱 제곱 a 플러스 뭐뭐뭐뭐 곱하기 a 이렇게 있을 거고 마지막이 2의 10제곱으로 끝나겠죠. 이렇게. 이해 갔어? 근데 우리는 a 플러스 2의 10제곱 그게 222의 10제곱이라고 했지. 이게 222의 10제곱인데 그거를 55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할 거라고. 나누기 이렇게 들어가서 요거를 나누기 55 이렇게 할 거란 얘기야.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요만큼이 아까 a라 그랬죠. 55 곱하기 4가 a인데 이 a 안에 55가 곱해져 있어. 이해 갔어? 물론 220 거기에는 55 곱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a라는 거는 55의 배수인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a가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이거는 55의 배수인 거야. 55의 배수를 10제곱을 해도 55의 배수인 거는 분명하잖아. 맞지? 55의 배수를 55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A가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이 A는 55의 배수기 때문에 55의 배수는 55로 나눠봤자 나머지가 안 생겨. 됐지? 따라서 이런 데서는 50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마지막에 있는 요 2의 10제곱 있지? 2의 10제곱을 5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게 답이다. 그 얘기를 한 거야. 이해 갔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까지 해드릴게요. 자, 15번. 두 2차 함수. 요거랑 얘가 서로 다른 두 교점의 x좌표가 두 그래프의 서로 다른 두 교점의 x좌표가 각각 9보다 작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세요. 일단 교점이야. 교점이면 만나는 거니까 얘랑 같다라고 이렇게 같다.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는 오른쪽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1과 같다가 되는 거고 어쨌든 2차 방정식이죠. 한쪽을 넘겨서 한쪽을 0으로 만들어줘. 2x 제곱 그다음 플러스 1 마이너스 kx인가요? 오케이. 1 마이너스 kx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일단은 교점에 관련된 거는 일단 같다야. 같다로 시작을 해서 한쪽을 0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 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그 교점의 x좌표가 결국은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을 말하는 거야. 요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얘랑 같다에서 나온 2차 방정식이죠.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교점의 x좌표라는 거. 일단 이 용어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어설프게 교점 그러면 안 돼.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예요.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됐죠?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을 땡땡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그랬을 때 그 교점 x좌표 알파와 베타가 모두 9보다 작은 그 상황을 만들어봐라 이거야. 됐지? 근의 분리죠. 근의 분리. 제 생각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그 수학상, 고1 수학상에서는 아마 근의 분리가 가장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요. 이 2차 방정식의 실근 알파 베타가 둘 다 9보다 작아야 돼. 그 상황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거야.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 그래프라고 하면 0 반대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fx라고 놓고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fx라고 하자. 2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kx 플러스 1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 그림을 그렸을 때 는 0, 는 0의 실근은 이 그래프의 x 절편과 같다 이거죠. 되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아시겠어요? 는 0으로 끝났을 때 실근은 요 그래프 있죠.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뭐랑 같다고? x 절편이랑 같다고. 근데 이 그래프는 양수로 시작하는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겠죠. 그쵸?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x절편이 실근. 근데 그게 서로 다른 두 교점의 x좌표 그랬으니까 이 알파 베타, 즉 x절편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와야 돼. 이런 느낌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x절편, 알파, 베타가 되는데 얘네들이 둘 다 9보다 왼쪽에 있도록, 그쵸? 9보다 작도록 하는 이 그림이 나오도록 조건을 만들어 봐라 이거야. 아시겠죠? 일단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교점 그랬으니까 일단 1번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1-k의 제곱 마이너스 4a시니까 8이죠? 8 곱하기 1-k 얘는 0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요거 그냥 1-k로 묶읍시다. 묶어주고 1-k-8 이렇게 쓸게요. 0보다 크다. 1-k 마이너스 앞으로 빼주고요. 여기는 -k -7이지. 마이너스 앞으로 빼주고 그 마이너스 두 번 나왔으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는 거죠. 좀 정리하면 k-1 되고 여기는 k 플러스 7 이렇게 되겠네요.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요.
오케이. 그래서 K는 2차 부등식이죠.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7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K는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7보다 작다가 되는데, K는 자연수라고 했죠? K가 자연수니까 이거는 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치? 일단 K는 1보다 커야 돼요. 일단은.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해서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건 맞는데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둘 다 9보다 왼쪽에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오도록 상황을 만들어 본다고. 그게 두 번째가 뭐냐면 9를 넣어보는 거죠. F9 이거예요. F9라는 거는 Y값을 말하는 거잖아. 9를 집어넣으면은 점이 위쪽에 찍혔지. 점이 위쪽에 찍혔으니까 Y값은 양수겠죠. F9는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fx가 요거였잖아. f9는 9 집어넣으면은 9, 9, 81, 160인가요? 되게 빡세네. 162. 그 다음에 x에다가 9 대입하면은 9 곱하기 1-k, 1-k 더하면 10 곱하기 1-k죠. 네, 더하기 10 곱하기 1-k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이렇게. 1차 부등식이죠. 네.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10k 넘겨 오른쪽 플러스 10k 좌변 162에다가 10 더하면은 176인가요? 172죠. 네. 10k는 172보다 작다가 되는 거네. 그쵸. 따라서 k는 17.2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수가 나오네요. 그래서 k가 자연수라고 했나봐. 두 번째, 9를 넣었을 때 0보다 커야 돼. K는 17.2보다 작아야 돼.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3번 하기 전에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학원이나 뭐 이런 데서 수업을 이렇게 배우면서 문제집에 실려 있는 거를 그냥 외우더라고. 이렇게 그냥 외우면 나중에 조건을 어떤 걸로 써야 될지 까먹어. 그래서 조금만 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 관계가 뭐냐면 그림이 먼저 있어서 이 그림의 특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건을 만들어서 무조건 이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림으로 간다가 되는 거야. 이 논리 전개가. 됐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1번, 2번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 그림이 무조건 나오겠냐 이거야. 자, 1번 판별식이 0보다 커? 그 얘기는 x절편이 두 개야. 그리고 9를 넣었을 때 양수야. 9를 넣었을 때 점이 위에 찍혀. 그럼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 무조건 이 그림이 나올까요? 아닐걸? 자, 이쪽에다가 어차피 15번까지만 일단 해드릴 거니까 아래쪽에다 쓸게요. 만약에 1번하고 2번 조건만 만족을 시켰다고 쳐봐. 1번, 2번이 뭐였냐면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F9는 양수가 돼야 돼.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x절편 두 개일 거고 9를 넣었을 때 양수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이런 느낌이고 9를 넣었을 때 양수가 나오는 경우는 여기에 9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9가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양수가 나오는 상황도 있지만 또는 x축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이쪽에 9가 있어가지고 F9가 양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얘네들이 근이라 그랬죠? 이 실근이 9보다 작은 건 맞지만 그림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쵸? 이렇게 나와버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둘 다 9보다 크게 돼. 그래서 1번하고 2번 조건만 만족을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이 그림이 나온다고 장담할 수가 없단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 어디야? 얘가 맞고 얘가 틀려야 되니까 이 그림이 안 나오도록 다시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를 3번에다 써주는 거예요. 자, 3번 다시요. 그래서 이 그림이 되고 이 그림이 안 돼야 돼. 그쵸? 그래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가 뭐냐면 9를 중심으로 그 치우쳐진 정도. 그러니까 치우쳐진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치우쳐진 방향이 9보다 왼쪽에 치우쳐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 치우쳐 있으면 안 된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로 쓰는 게 축인 거죠. 축의 방정식. 요거.
2차 함수에서 추계 방정식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2a분의 b, 2a분의 b 이게 축이야. 그래서 x 이퀄 마이너스 2a분의 b 얘가 축인데 이 그림이 맞고 이 그림이 안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축이 9보다는 작아야 된다. 요거를 추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다시 4분의 k-1은 9보다 작다가 되고 다시 양변에 4 곱해주면은 k-1은 36보다 작다가 되고 k는 37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래서 1번 조건이 뭐였어? k는 1보다 크다였고 2번 조건은 k는 17.2보다 작다였고 3번 조건은 k는 37보다 작다였죠. 이겼죠? 이렇게. 3번 조건 축까지 k는 37보다 작다였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조건을 모두 만족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k는 17.2보다 작으면서 37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누구보다 작아야 돼? 17.2보다 작으면서 37보다 작아야 되려면 17.2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모두 만족시키려면 k는 1보다는 커야 되고 17.2보다는 작아야 되고 근데 k가 뭐라 그랬어? 자연수라 그랬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2부터 움직이는 거죠? k는 2보다 크거나 같고 17.2보다는 작다 그랬으니까 17까지 가는 거지. 이게 k의 범위가 되는 거고요. 그 k의 개수를 물어봤고 양쪽에 등호가 들어간 경우에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다음에 한 개만 더해주면 돼요. 등호가 양쪽 2개 다 들어갔다고 해서 더하기 2 하면 안 되고 등호가 양쪽에 다 들어간 경우에는 더하기 1이 맞는 거야. 됐지? 16개가 답인 거고요. 보기 중에 답은 3번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